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병력자가 아파트 복도에서 투신한 경우 유서, 자살 동기가 없으며 감정이와 달리 의사들은 심신미약으로 진단하여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주지법 2020나 14865호, 2019 가단 35803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법 2019 가단 35803호 기초사실 망인은 2017년 9월 30일 0시 10분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8층에서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시경 중증 두부 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망인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고의로 추락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면책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7년 9월 29일 저녁 23시 40분경 직장 회식을 하던 망인으로부터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회식 장소에 가 망인을 차에 태워 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2층에 있는 원고들의 주거지에 들러 원고 B의 옆에 잠시 누워 있다가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8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갔습니다. 원고 A는 망인에게 매트와 이불을 깔아주고 인사를 한 후 망인의 주거지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도 쪽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바로 망인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망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보았고 망인이 주거지에 없자 바로 이 사건 아파트 화단 쪽으로 가 망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망인은 학교를 모두 광주에서 졸업했고 청주에는 친구가 없었으며 사망하기 3-4개월 정도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망인의 친구가 그 전 해에 광주에서 자살을 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광주에 다녀온 후 친구가 보인다, 죽고 싶다 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자주 울면서 엄마 때문에 힘들다, 친구들 보고 싶다, 광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하며 힘들어 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7월 26일 및 같은 달 28일 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슴 답답함, 우울감, 불면 및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H병원에서 2017년 2월 17일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 호흡 불편, 심계항진, 안면, 손발에 저리고 마비되는 듯한 감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년 3월 3일 맥박이 갑자기 빨리 뛰고 팔다리가 저린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심해지면 질식할 것 같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래 2017년 9월 5일까지 같은 증상으로 여러 차례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로 보고 항우울제를 처방하였습니다. 원고 A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뛰어내린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이 추락한 이 사건 아파트 8층 복도 창문은 바닥에서부터 약 105cm 정도 높이에 있었고 망인의 신장은 160cm 정도여서 망인이 의식적으로 창문을 넘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창문은 망인의 주거지 바깥에 있는 것이어서 망인이 투신 목적 외에 달리 그 창문 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망인이 외력이나 타인의 행위에 의해 추락하였다고 볼 증거나 간접 사실도 없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망인이 공황 발작 등 유사장애로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를 내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쟁점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자살 방법도 상대적으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을 선택하였으며 특별히 신변 정리를 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고 자살 동기도 또한 불명확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H병원 의사 I는 2017년 12월 13일자 소견조회 질의서에서 망인의 진료 기록과 망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2주식회사에 제출된 의료심사 회신서를 작성한 의사는 사고 당시 직장 내 회식으로 만취한 상태임이 부친의 진술과 CCTV를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망인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고 간주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L은 사고 당시 망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가한 기재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행위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호흡곤란, 공포증, 질식감, 사지저림 등의 증상으로 우울을 동반한 공황장애의 소견으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료기록상 망상이나 환각, 환청, 선망, 약물 중독, 극심한 우울증 등의 소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L은 망인의 공황장애에 관하여 심신상실에 해당할 정도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직장인 H병원 검진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 동료 M은 제2주식회사와의 문답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 자리에서도 밝게 있어서 사고 관련하여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끝나자 원고 A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전화로 연락하였고 원고 A가 망인을 데리고 원고들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망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원고 A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망인을 주거지로 데려다 줄 때 망인이 다른 때와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마신 술의 양,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앞서 본 의료자분들은 모두 망인이 만취하였다는 원고들 측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22시경 이후로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동료들은 당시 망인에 대하여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평소 하던 대로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한 점,
망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 주거지에 먼저 들러 원고 B 옆에 잠시 누워 있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간 점, 원고 A는 당시 망인에게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간 망인을 혼자 두고 망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만취 상태가 과연 심신상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달리 망인의 정신 심리 상태의 비정상 불안정을 심신상실 등으로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청주지법 2010나 14865호 추가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 망인은 고의적으로 자살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급성 알코올 중독 내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심신상실로 인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의 구축을 받아 망인의 주거지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N호로 돌아왔으며 원고 A가 망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망인의 이부자리를 준비해 준 다음 망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원고들의 주거지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망인이 위 F아파트 8층 복도 끝 창문을 통하여 위 F아파트 인근 화단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위 이러한 기재 사실에 의하면 원고 A가 위와 같이 망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망인이 위 F아파트 8층 복도 끝으로 이동한 다음 이 사건 창문을 통하여 화단으로 추락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망인의 주거지에 원고 A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위 F아파트 8층 복도 끝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인의 신장은 약 160cm이고 이 사건 창문 틀의 높이는 위 F아파트 8층 복도 바닥으로부터 약 105cm이며 이 사건 창문 틀의 폭은 약 64cm인 바, 망인의 신장, 이 사건 창문의 위치 및 형상 등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에 비추어 망인이 실족하여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창문 틀 위로 올라가 뛰어내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비록 이 사건 창문 부근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망인의 주거지에서 나간 직후 기다리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미처 8층에 도달하지 못하였던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점, 원고 A도 경찰 조사에서 타살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망인이 타인과 다투었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인이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마셨던 술의 양이나 망인의 평소 주량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재빨리 위 F아파트 8층 복도 끝으로 이동하였고 망인의 신장에 비하여 상당히 높이에 위치한 이 사건 창문을 통하여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병원 감정의사 Q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망인의 판단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우울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로 인하여 렉사프로정이나 알프람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물의 복용이
망인의 급성 알코올 중독을 심화시켜 심신상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비록 공황장애나 공황발작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긴 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 환청이나 환상, 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공황장애나 공황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환청이나 환상, 만상에 시달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망인이 공황장애나 공황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지적. 위 망상의 증상들은 중등도 이상의 주요 우울 장애로 추정되며 자살 암시성 유서, 신변정리, 자살 동기가 부존재하며 의사들마다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위 법원들은 심신상실 등의 심신미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편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 등의 환청이나 환상, 망상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